안녕하십니까. 저게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 농지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도는 비 피해 지역의 공직자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 지원을 받아 수해 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고요. 소소한 피해까지 집계될 수 있도록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전남 지역 극한 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피해 지역 지원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장경석 과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피해 복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알 권리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전라남도 자연재난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에서는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와 폭염, 한파, 지진, 가뭄 등 다양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정비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도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를 극한 호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 집중호우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기준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상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강한 비라고 표현해 왔고 보통 이를 집중호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만 되어도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정도만큼 강하고 도로나 주택 침수 등의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더 강한 비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23년부터 기존의 집중호우보다 강도가 훨씬 센 강우를 극한 호우라는 용어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 호우는 시간당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 집중호우보다 훨씬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네, 한마디로 집중호우보다 강도가 더 센 비를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칭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에서 나흘 동안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내린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7월 17일에는 곡성에만 3차례, 나주와 담양 한평에는 2차례씩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한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보통 짧은 시간 한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 즉 시우량이 중요합니다. 시우량이 50mm가 넘어가면 물벼락이 떨어졌다, 물동이로 물을 퍼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차량을 운전할 때 아무리 와이퍼를 켜도 시야 확보가 어렵고 보행도 힘든 수준을 말합니다. 이번 호우 기간 중 7월 17일에는 나주와 곡성에서 시우량이 72mm, 장성 64mm, 7월 18일에는 도청 소재지인 무안 삼양읍에서 72mm, 7월 19일에는 구례, 보성 등 시우량 5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되었습니다. 총 강우량을 살펴보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광양 백운산에 618mm, 담양 봉산면에 553mm, 구례 성삼재 534mm 등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도 전체 평균도 233mm로 대부분 시군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강우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보통 1200에서 1300mm 정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지역은 이 나흘 동안 1년 강수량의 절반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흘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린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파악된 이 전남 지역 비 피해 현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전역에서
공공시설과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 사유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유시설에는 담양 한평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총 539동의 주택 피해가 있었고, 그중 반파 8동, 침수 531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모두 배수가 끝났고 네.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청소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약 58헥타르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오리, 닭, 돼지 등 가축 피해는 약 62만 마리가, 메기, 뱀장어 등 수산물 피해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재산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5년 7월 29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액은 총 1,005억 원입니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약 643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약 297억 원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시설별 피해 물량에 복구 단가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액 중 도로가 42억 원, 하천이 355억 원, 수리시설이 65억 원 등이고,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7억 원, 농작물 145억 원 등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명피해나 이재민은 어느 정도 발생했을까요? 예, 전남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재민 2세대 3명이 발생해 영광 지역의 경로당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귀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구호물자, 재난 안심 꾸러미, 폭염 대응 키트 등을 지원해 드렸고, 귀가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네, 더 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응급 조치부터 취했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어떤 긴급 조치들과 또 지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기준 총 응급 복구율은 62%로 공공시설 46.2%, 사유시설은 97.3%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시설도 신속히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호우 피해가 큰 담양, 나주 등 6개 시군에 지원하여 임시 복구 및 우회도를 설치하고, 붕괴된 제방은 모래주머니 쌓기 또는 임시 물막이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구복구 계획 수립 시에는 시설별로 피해 규모에 따라서 개선 복구와 원상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사유시설 응급 구호 지원을 위해 재구호기금 2억 1천만 원을 호우 피해 시군에 추가 지원하여 일시 대피자 응급구호, 침수주택 잔해물 정리, 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거 작업에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말해주신 것처럼 담양군이 특히 이 전남 지역 중에서 피해 현황이 컸는데요. 이 특별재난지역 기준과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네,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이상의 피해 발생한 경우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담양은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 기준 금액인 10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가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30에서 50% 경감을 3개월 동안 해주는 등 총 13가지의 간접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피해 신고하신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원스톱 방식으로 여러 기관에서 지원받게 되며 농지 보존 부담금 면제, 예비군 면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은 피해 신고서를 읍면에서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피해 조사가 완료됐을 때 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 있을까요? 네, 7월 29일 현재 나주시와 화순, 영광, 한평, 신안 등은 우심시군 중 7개 읍면 지역이 새로운 특별 재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합동 조사반이 시설별 피해 내역과 복구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확정되면 추가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행안부로부터 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어떻게 쓰일 예정인가요? 네, 확보된 10억 원의 특별 교부세는 응급 복구비와 구호에 사용됩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담양군 등 6개 시군에 배분하였는데 담양에는 4억 원, 나주에는 2억 원, 화순, 무안, 한평, 영광에는 각 1억 원씩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복구에 긴급 지원에 바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여름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서 어떤 사전 대비책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호우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시설 피해도 속출하여 삶의 터전을 잃으신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5년간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소와 원인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총 16명의 사망자 중 토사재해로 인한 사망이 8분, 농수로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4분, 하천 범람이나 급류, 휩쓸림 등이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인명피해가 집중된 산사태 우려 지역은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2,111세대 3,103명이 사전 대피하셨는데요. 이 중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1,501세대 2,017명이 대피하셨고 하천이나 저지대 침수 지역에서 610세대 1,086명이 대피하신 결과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피하신 주민들께 우리 도에서는 마련한 재난 안심 꾸러미를 제공해 주 불편을 최소화하였는데요. 재난 안심 꾸러미에는 완도 톳 젤리, 매실 음료, 미역국 컵밥, 미니 약과, 무릎 담요 등 총 11종의 생활 생필품이 구성되어 특히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어르신들께서는 물고 작업이나 배수로 점검을 하시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잦았던 점을 감안해 강우 집중 시간에는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외출 자제와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도내 빗물바지 34만여 개 개수를 전수 점검하여 그중 정비가 필요했던 16만 개소를 청소하고 준설한 것도 이번 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응급복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 수해 피해 시군에서 일상이 안정되려면 앞으로 어떤 복구 계획과 또 지원이 있을까요? 네, 응급복구가 끝난 뒤에는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본격적인 복구를 착수합니다. 사유시설인 경우 주민 피해 항목과 물량에 따라 산정된 재난지원금을 시군을 통해 개별 가구에 직접 지급합니다. 공공시설은 단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피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선 복구도 추진됩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복구계획 통보받은 즉시 전남도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전남도가 이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어떤 준비나 또 시스템이 있을까요? 네, 우리 도에서는 각종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실시간 대응 그리고 복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재난 상황실은 평소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도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소방, 경찰, 시군, 기상청 등과의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으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태풍, 호우, 대설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을 제작해 관련 실과, 시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우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폭염이 말썽입니다. 거의 40도가 가까운 기온이 웃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급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최근 폭염특보가 늘고 시작도 빨라지며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건설 현장과 논밭 등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고령 농업인의 한낮 작업을 막기 위해 드론과 재난 도우미 예찰을 강화하여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냉방시설 설치와 휴게시설 확보를 지도하고 시군과 함께 작업 시간 조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민들이 재난 대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으로 익히는 재난 대응 훈련 또한 중요한데요.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 모의 훈련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주민 100여 명을 비롯해 도,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제작자 등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자연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재난 대응을 위해서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각종 재난별 행동 요령을 평소에 조그만 관심을 기울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동 요령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지자체 누리집이나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난 안전 정보를 수시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안전 디딤돌 웹을 설치하시면 기상특보나 재난 속도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재난은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재난 행동 요령을 따라 익혀 주시기 바라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시는 이웃,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시고 필요한 경우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하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라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이제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행동 요령을 반복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